여러분 혹시 즐겨 시키는 배달 음식 그 포장 너머의 진짜 모습은 어떨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은 저희가 받은 뉴스 기사들을 좀 보면서요. 한 배달 전문 축집에서 시작된 논란, 이걸 통해 배달 음식의 그 투명성 문제랄까요? 이걸 한번 좀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네, 이게 한 배달 기사님의 폭로글 에서 시작된 건데 파장이 꽤 컸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 이야기가 한 배달 기사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어요. 특정 축집 사진이랑 같이요.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좀 놀랍습니다. 이 가게에서 13,500원에 파는 죽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사실은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한 2, 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이미 다 만들어져서 포장된 레토르트 제품. 아, 네, 간편식이죠. 데우기만 하면 되는. 그렇죠. 그걸 그냥 데워서 파는 거다. 이런 주장이었어요. 심지어 그 공개된 사진 보니까 가게 한쪽에 그 레토르트 죽 상자가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사진이 결정적이었죠. 근데 이게 단순히 완제품을 데워 판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음, 이 가게의 운영 방식 자체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운용 방식이요. 어떤 점이요? 소위 말하는 공유 주방이나 고스트 키친이랑 비슷한 건데요. 음, 그러니까 하나의 주방 시설 안에서요. 죽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떡볶이나 덮밥 같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음식들도 같이 만들어요. 한 군데서요. 네. 그러면서 메뉴 종류별로 아예 다른 상호, 그러니까 가게 이름을 여러 개 쓰는 거죠. 아하. 그러면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볼 때, 이건 A 가게, 저건 B 가게, 이렇게 다 다른 집이라고 생각하고 주문하는데, 그렇죠. 실제로는 같은 주방에서 나온 음식일 수 있다는 거죠. 심지어 이번 경우는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완제품 데우기만 한 거고요. 와, 이거는 뭐랄까, 소비자는 전혀 모르겠는데요?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. 소비자가 아주 꼼꼼하게 뭐 가게 정보 같은 걸 막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요. 이게 같은 주방에서 여러 이름으로 장사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완제품 데워서 파는 건지 이걸 알아차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정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. 야, 이런 게 알려지니까 뭐 온라인 반응 장난 아니었겠는데요? 기사들 보니까 누리꾼들이 아니 간편식 데워주면서 저가격 받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조리도 안 하면서 마진을 대체 얼마나 남기는 거냐? 뭐 이런 좀 황당하다, 분노한다 이런 반응이 진짜 많았어요. 네, 그럴 수밖에 없죠. 아무래도 원가랑 판매가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니까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다른 배달 기사님들 증언도 좀 눈여겨볼 만해요. 다른 분들도요? 네. 일부 기사를 보면요. 다른 배달 기사님들 사이에서도 약간 배달 앱에서 가게 주소 찾아봤을 때 뭐 XX 빌딩 지하 주방 3호 이런 식으로 주소가 좀 애매하게 나오는 곳들. 네, 맞아요. 그런 식으로 정확한 상호나 위치 정보가 좀 불분명하게 나오는 곳들이 있대요. 근데 그런 곳들이 대부분 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. 일종의 내부자들 경고 같은 거네요. 소비자들한테 좀 주의하라고. 그렇죠.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겁니다.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주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. 그렇군요. 결국 이 논란이 그냥 한 죽집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배달 음식 시킬 때 내는 돈에는 사실 음식값 말고도 뭐 편리함에 대한 비용, 배달료, 가게 임대료, 또 어쩌면 그 가게의 이름값, 브랜드 이미지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. 물론이죠.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사례처럼요. 맞습니다. 뭐 조리 방식이나 운영 형태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괜찮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소비자가 기대하는 거랑은 분명히 좀 다를 수 있겠죠.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요. 자,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, 핵심을 좀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일부 배달 전문 식당에서는 직접 조리하는 대신에 시판되는 완제품 간편식을 그냥 데워서 판매할 수도 있다. 네, 그럴 수 있다는 점. 둘째, 한 주방에서 여러 개의 다른 상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소비자는 음식의 진짜 출처나 조리 방식을 알기 어렵다. 그렇죠. 파악하기가 힘들죠. 그리고 셋째, 바로 이 때문에 음식 가격에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. 이게 다 결국은 투명성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. 정확합니다. 투명성 문제죠. 그래서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. 단순히 이번 죽집 사례를 넘어서요. 평소 여러분이 자주 시켜 드시는 배달 음식 있잖아요. 그 음식이 정확히 어디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식탁까지 오는지
혹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? 생각해보게 되네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의 가치라는 게 뭘까요? 정성 들여서 직접 조리하는 그 과정 자체일까요? 아니면 그냥 최종적으로 내가 만족하는 맛, 그리고 편리한 경험, 이게 더 중요할까요? 정답은 없겠지만요. 네, 정답은 없죠. 하지만 한 번쯤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